그래서 뭐 어찌됐거나 오늘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지수 다시 한번 재시작하는데 혹시 빠뜨렸던 거, 뭐 빠뜨린 게 아니라 까먹었던 거 그런 것들 있으면 다시 한번 싹 잘 정리해 주시고 근데 이제 뭐 내가 방학 수업 때 수원에서 설명해야 되는 유형들을 뭐 하나도 빼고 설명한 거는 없습니다. 특히 우리 반 같은 경우는 그래 상용 로그까지 싹 다 진행했던 반이라서 말 그대로 해야 되는 내용들을 싹 다 진행했어요. 대신에 좀 뭐랄까 다지기를 하면서 들어갔으면 좋았을 법한 유형이라든가 그런 단원들 또는 좀 고난도 문제들을 많이 좀 보여주고 연습했으면 했던 유형들이 있는데 그것들을 못한 채로 넘어왔었죠. 그런 것들이 이제 다시 한번 좀 제대로 진행할 거고 마플은 뭐 교재 봐서 알겠지만은 좀 많이 두껍고 유형들을 세부적으로 좀 쪼개 놓으면서 다른 교재들에서 잘 다루지 않는 유형들이나 그런 것들까지 그런 고난도 문제들, 심화 킬러 문제들까지 싹 다 담고 있는 교재야. 그래서 요거 아까 말한 대로 요것만 잘 소화해도 학교 시험 분명히 극점 충분히 나올 수 있습니다. 알았죠? 모의고사까지. 자, 어쨌든 진행해 보도록 할까? 말이 너무 길어졌는데 첫 단원 지수. 지수라는 단어 오늘 이제 마무리를 지어버릴 거고 다음 시간에 로그, 그 다음에 상용 로그까지 해서 쭉 넘어갈 건데요. 일단 지수라는 단원 자체는 사실 좀 쉽지. 로그로 넘어가면 거기서부터 조금 난이도가 이제 생기기 시작하던가 좀 연산이 복잡해지기 시작하던가 그런 게 있지만 자 어쨌든 지수를 배우기 위해서는 일단 이 단원 자체가 뭐다? 지수를 뭐 해보자? 확장해보자 라고 했었어.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누구? A의 n승의 그 n 요 녀석은 어느 범위였지? 원래 자연수였다. 그치? 중학교 때는 다 2승, 3승, 4승, 5승 이런 것들밖에 몰랐었음. 그러다 보니까 자연수 범위에 있었던 지수를 점점 더 넓은 범위. 그래서 자연수에서 벗어나서 정수를 벗어나서 유리수를 벗어나서 실수로 가기 위해서 설명을 해야 되는 게 뭐 0승, 마이너스 1승부터 시작해서 어디 n분의 m승, 분수꼴의 지수 이런 것들을 설명하기 위해서 먼저 지수보다 거듭 제곱근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한다. 그치? 그래서 이제 거듭 제곱근의 정의부터 다시 한번 싹 정리를 해보자면은 일단은 뭐 제곱근 세제곱근 이런 것들은 일단 우리 반은 떠나서 이제 n제곱근을 바로 갑시다. n제곱근의 정의가 뭐야? 라고 하면은 일단은 x라는 수가 있었어. 그때 뭐 하면 n제곱을 하게 되면 a가 되는 그런 수가 있대. 그 식으로 쓴 다음에 이거를 넘겨서 방정식으로 생각하면은 결국은 방정식이 뭐다? 근에 대한 얘기입니다. 어쨌든 그 근 x를 뭐라 부른다? a라는 녀석의 n제곱근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맞죠? 그래서 이 x를 살펴보고 싶은데 이 방정식 자체가 막 2차, 3차도 그렇지만 4차, 5차, 6차가 되면 사실 방정식을 푸는 게 아니라 뭐로 가는 거지? 함수로 해석을 하러 가게 되는 거지. 그래서 그리게 되는 게 어떤 함수? x의 n승이라는 함수와 y는 a라는 상수함수를 그려봤을 때 두 함수가 만나는 교점 그게 바로 이 우리가 찾으려는 근이다. 맞죠? 이 방정식의 근. 그래서 x의 n승을 그리고 싶은데 x의 n승을 그리기 위해서는 일단은 뭐가 필요합니까? n이라는 녀석이 어떤 수? 짝수인지 n이라는 수가 어떤 수? 홀수인지에 따라 x의 n승 자체가 달라지잖아. 그래서 x의 n이 짝수다. 그러면 뭐가 그려진다? 머릿속에서. 이게 이제 항상 그려지는 건 아니고 머릿속에서 너희들이 x의 n승의 그래프가 싹 그려진 다음에 거기서 이제 누가 y는 a 그 a가 양수일 때랑 0일 때랑 0일 때랑 a가 음수일 때랑에 따라서 만난 점이 두 개인지 한 개인지 안 만나는지가 달라졌었다.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이번에는 x의 n승을 그려볼 건데 홀수입니다. 이렇게 생기겠죠? 이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은 원점에서 이런 일이 발생을 했고 어쨌든 y는 a를 그려볼 때 a가 양수든 a가 0이든 a가 음이든 상관없이 무조건 한 점, 한 점, 한 점에서 만나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뭐다? x의 n제곱근 이 녀석 자체를 뭐 해보면 표로 싹 정리를 해보면은 먼저 첫 번째 뭐다? 짝수 제곱근인지
홀수 제곱근인지에 따라 달라졌었고, 그리고 홀수일 때는 사실은 의미 없지만 짝수일 때를 잘 생각해 보면은 양수일 때와 A가 0일 때와 음수일 때 따라 달라지더라. 그 녀석을 표로 정리하는데, 너희들 책에 보면 그 몇 페이지냐? 제일 첫 페이지 이게 몇 페이지야? 10페이지. 10페이지 유형 1번에 보면 이 표가 아마 그려져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아마 값으로 나와 있을 겁니다. 값 중요하죠. 근데 값은 사실 뭐 외운다기보다는 그냥 계산을 하면 되는 거라서 나는 뭘 강조했었냐면 개수 자체를 먼저 보라 그랬어. 그래서 짝수 제곱근일 때는 앞에 물어보는 게 양수에 대한 짝수 제곱근이면 2개, 0에 대한 짝수 제곱근이면 1개. 뭐야? 음수에 대한 짝수 제곱근은 없다? 뭔 소리야? 맞지? 음수에 대한 짝수 제곱근은 없다. 그 다음에 두 번째, A가 양수든 0이든 음수든 상관없이 무조건 홀수 제곱근은 무조건 몇 개, 몇 개, 몇 개? 1개, 1개, 1개. 였다. 그치? 근데 지금 이거는 어느 범위에서만? 함수로 해석을 해서 함수로 해석을 해서 찾은 개수기 때문에 함수는 어느 수의 범위에서만? 실수인 범위에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뭐다? 실수인 만 생각하면은 2개, 1개, 0개, 1개, 1개, 1개고, 실수란 말이 없으면 5제곱근은 무조건 몇 개? 0에 대한 것만 아니면 5개. 왜? 5차 방정식이야. 5차 방정식은 기본적으로 5개. 6차 방정식은 6개. 허수까지 다 포함하면. 알았습니까? 기본적으로 무조건 그 n제곱근이면은 n개가 기본이다. 뭐라면? 실수인 것에는 말이 없다면. 근데 실수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다면은 지금처럼 2개, 1개, 0개 혹은 1개, 1개, 1개 이 개수를 꼭 지켜줘야 되고요. 맞죠? 그래서 이제 처음에 등장하게 되는 문제가 바로 예를 들어서 어떤 거? 되게 쉬운 거 이거 해볼까? 3번을 해보자. 자, 보자마자 일단은 기억은 참 0에 대한 제곱근은요. 제곱근이든 세제곱근이든 네제곱근이든 다섯제곱근이든 무조건 0 하나입니다. 0에 대한 제곱근은 몇 제곱? n제곱근은. 알았어요? 근데 니은 세제곱근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하나뿐이다. 맞아 틀려? 틀렸죠. 왜? 실수인 것이라고 한 적이 없잖아. 그럼 다시 한번 말하자면 세제곱근은 무조건 몇 개다? 두 개다? 3개. 근데 하나밖에 없대. 틀렸지. 근데 지금 디귿, 리을, 미음처럼 실수인 것은이라고 물어보면은 저표를 따라가는 거지. 맞죠? 자, 간다. 짝수 제곱근 앞에 양수. 몇 개? 2개? 맞지. 일단 근데 개수는 맞지. 근데 값은 우리가 다시 한번 계산해 줘야 된다. 그래서 2를 4제곱하면 16 되고요. 마이너스 1을 4제곱하면 16 됩니다. 참. 두 번째, 리을. 짝수 제곱근인데 음수로 물어봤네. 실수인 것은 당연히 없어야 되는데 뭔 소리야? 미쳤나봐. 틀렸고. 얘도 짝수 제곱근인데 음수잖아. 그럼 없어야 되죠? 없다? 아 미쳤나봐. 무슨 존재야. 네. 그럼 답은 뭐야? 기억 디귿 2개밖에 없네. 답은 2번이 되겠지. 요런 식으로 찾아달라고. 알았어? 그러면 이번에는 당신들이 풀어보세요. 몇 번? 5번. 3번 혹시 쓸 거 있는 사람들 쓰시고 다 내면은 5번 풀어보세요. 자, 한 번만 더 해볼까? 자, 빨리 보자. 일단 1번은 보자마자 틀렸죠. 왜? 세제곱근이고 실수인 것이라고 한 적이 없는데 그럼 무조건 몇 개? 3개인데 지금 하나라고 물어본 것 자체가 잘못됐죠. 근데 여기서 아니야.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 뭐야? 25의 4제곱근. 짝수 제곱근이네. 실수인 것으로 물어봤어요. 앞에 걸 확인했더니 양수다. 그치? 양수에 대한 짝수 제곱근 무조건 몇 개? 2개. 근데 지금 몇 개라고 했어? 1개라고 했죠? 탈락인데 이게 가끔씩 너네가 뿐이다 이것처럼 1번처럼 뿐이다가 있는 문제를 딱 보고 나서 2번 다시 오면은 선생님 뿐이라고 한 적이 없으니까 저거 말고 다른 것도 있을 수 있다는 말 아니에요 라고 착각을 해가지고 2번 1 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니다. 뿐이라고 하든 그냥 이다라고 하든 하나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틀린 보기가 맞아요. 알았죠? 뿐이라고 강조를 안 하더라도 하나다라고 얘기를 한 거라서 이거는 땡. 알았지?
아무튼 3번은 미친 복이고요. 4번, 5번 가보자. n제곱근, n제곱근, 짝수제곱근, 홀수제곱근. 그럼 짝수 제곱근인 상태에서 실수인 것이라고 물어봤는데 앞에 게 양수네 무조건 몇 개? 2개. 홀수 제곱근을 물어봤네. 앞에 거 볼 필요도 없이 실수인 것은 무조건 몇 개? 1개. 뭐야? 답은 4번. 잘했네. 이렇게 찾으시면 됩니다. 알았죠? 자, 요거를 예전에는 있잖아. 전에 이거 방학 때도 했던 얘기긴 한데 예전에는 사실 이 유형을 모의고사를 대비하는 이제 몇 학년이랄까? 뭐 2학년 겨울 방학 때 하는 뭐 예를 들어서 수원수투 특강을 듣는 사람들은 거기서 또는 3학년 이제 2학기가 되면은 이제 수능 대비하러 가는 사람들만 남고 뭐 나머지는 빠지겠지. 그 수능 대비를 하는 반을 들어가 보면은 이 녀석을 예전에는 설명 안 했었어요, 사실. 그냥 간단하게 얘기만 툭 던지고 그냥 넘어갔었는데 요즘은 좀 하는 편입니다. 왜? 이게 3년 전인가 그때 모의고사에 육모에서 고3 육모에서 갑자기 등장했어. 물론 이거보다는 어려운 버전으로. 그래가지고 갑자기 이제 걔네가 모의고사에서 이제 나올 수 있겠네라는 생각으로 이제 조금씩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모든 쌤들이. 단 한 번도 수능에 나온 적이 없었어. 이 거듭제곱근에 대한 거는. 이 단원 자체가. 이 단원은 지수구나. 어쨌든 거듭제곱근에 대한 내용 자체가 사실은 나온 적이 없었어. 다 지수로 바꿔서 풀었었지. 근데 거듭제곱근 자체에 대한 질문이 요즘 나오기 시작한 게 왜냐면 이게 선택 과목, 공통 과목으로 나뉘면서 선택 과목의 난이도가 떨어졌잖아. 왜요? 미적분이라는 과목은 여전히 어려울 수 있긴 한데 확통을 선택한 애들과 미적분을 선택한 애들의 구분이 있으면 안 되거든. 미적분이 어렵잖아. 그렇다고 옛날처럼 그렇게 막 어렵게 내버리면 확통을 친 애들보다 점수가 떨어져. 등급도 떨어질 수 있고. 그냥 불리하잖아. 그치? 그래가지고 미적분을 포함한 확통은 난이도를 올리는데 한계가 있어가지고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미적분의 난이도를 옛날보다 많이 떨어뜨렸어. 근데 여전히 미적분은 이과 애들이 시험 보는 겁니다. 맞죠? 이과 쪽 진학할 애들이 좀 좋은 학교다 하는 애들은 다 미적분 기본 선택하게 하니까 그러다 보니까 걔네들의 등급을 갈라야 돼.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하게 된 게 뭐냐면 공통 과목의 난이도를 올리는 건데 수원수투의 난이도 많이 올릴 수 있죠. 많이 올릴 수 있기는 한데 그래도 미적분 때처럼 올리지는 못해. 그러다 보니까 요즘 또 조금 하고 있는 게 아까 말했던 비주류였던 유형들을 이제 조금씩 내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옛날에 여태까지 수능에서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유형들이 수능에서는 아직 나온 적 없긴 한데 모의고사에서 조금씩 계속 등장을 시키고 있음. 그러니까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수능에서 갑자기 나올 수도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좀 봐두기는 해야 될 거야. 수능을 대비하는 사람들도. 알았죠? 뭐 지금 당장 수능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니까 일단은 패스. 그러고 나서 이제 뭐 요 거듭제곱근에 대한 건 이제 딱 두 가지 남았죠. 하나는 지수로 바꿔 풀기. 두 번째는 거듭제곱근 자체에 대한 연산. 그래서 이제 유형 2번에서 설명할 거는 뭐야 거듭제곱근 자체에 대한 연산인데 따로 우리 반은 쓰진 않을게. 지금 여기 유형 2번에 나와 있는 요 5가지 다들 기억하시나요? n제곱근 a와 n제곱근 b를 곱하는 하나의 n제곱근을 합치면서 ab 곱해주면 되고 나눌 때도 분수꼴로 나눠서 들어가면 되는데 예외가 있었지. 기억나? 승빈 씨. 요거 합칠 때 루트 AB가 되긴 한데 앞에 마이너스 붙는 경우 있었죠. 언제부터요? 그렇지. 둘 다 음수일 때. 그 다음에 나누기 기억나? 루트 A 나누기 루트 B. 이것도 원래는 합치는 게 기본인데. 그지? 앞에 갑자기 마이너스 붙이는 경우가 있었죠. 언제였죠? B만 음수. A는 양수. 분모 있는 놈은 음수, 분자 있는 놈은 양수. 그때 분모의 앞에 마이너스 붙는 예외가 생길 수 있잖아. 근데 여기 마이너스 붙였어, 안 붙였어? 안 붙인 채로 항상 따라가세요라고 하지. 그래서 이런 예외적인 걸 없애기 위해서 뭐 한다? A, B는 양수일 때만 성립한다라고 할 거야. 이게 성립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이거는 여기서 예외니까 따로 설명하려고. 알았음? 자, 어쨌든 그렇고요. 그 다음에 뭐 이런 것들은 거듭제곱 안에 집어넣는다던가 이거 m제곱근, n제곱근. 제곱근이 두 개 붙어 있으면 둘이 곱하는 상태로 넘어가는 거.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요걸 좀 많이 쓰게 되죠. n제곱근 a에 m제곱이 있었는데 내가 이거를 뭐 예를 들어서 세제곱근인데 6제곱근을 만들고 싶어. 그런 경우에는 뭐 한다? 여기다 p를 곱한다. 그때 곱하면서 얘도 같이 곱해준다. 혹은 같이 곱해지는 녀석은 같이 약분을 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4제곱근에 2의 6제곱근이면 6제곱이면 약분하고 약분을 해서 얼마? 루트 2의 3승으로 바꿀 수 있는 것처럼.
알았죠? 이런 연산들은 좀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해줄 수 있으면 좋기는 한데 사실은 몰라도 크게 상관은 없어. 왜? 결국 우리는 거듭제곱근을 안 풀게 될 거거든, 궁극적으로. 이 단원이 끝나고 나면 우리는 거듭제곱근을 안 풀 겁니다. 무조건 뭐로 바꿔서 풀지? 지수로 바꿔서 풀지. 그럼 지수로 바꿔서 풀면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고 쉬운 얘기라서 사실 설명 안 하. 뭐 아직 설명 안 했지만 뭐 미리 이거 해보자면 A의 몇 승이야? n제곱근이니까 n분의 1승이잖아. 그거 바깥에다 뭐 했어? n분의 1승 한 거잖아. 그럼 자연스럽게 둘이 곱하지 않을까? 그지? 이 현상이 훨씬 빠르거든. 우리한테 익숙하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는 지수로 풀 거지 거듭제곱근은 잘 안 풉니다. 그래서 요번 유형 2번 하나 딱 하고 나면 3번부터는 이제 지수 시작일 거야 아마. 그래서 유형 2번 안에서만 거듭제곱근의 연산 좀 따라가고 지수로 바꾸는 거는 뒤에서부터 합시다. 알았죠? 알았죠? 자, 그럼 어쨌든 유형 2번 문제 하나만 풀어볼까? 두 개를 풀어볼까? 풀만한 게 있나? 딱히 없네. 뭐하지? 야, 할 만한 게 없어. 다 쉬워. 아, 뭐 21번 해보자. 자, 21번 지금 다들 풀어보세요. 그냥 노력만 했고, 그치? 어려워 보이기 위해서. 그냥 대입하면 끝나는 문제죠. R, A, B는 뭐다? A제곱근 B를 의미한다. 그럼 여기에 6, 3은 뭐야? R, 6, 3은 6제곱근 3인 거고 얘는 세제곱근 루트 3인 거지. 그치? 그래서 좌변 6제곱근 3, 우변 세제곱근 안에 루트 3. 여기서 내가 이제 합쳐주거나 할 때 루트는 앞에 뭐가 생략돼 있다? 2가 생략돼 있으니까 2 다시 쓰는 게 좀 실수 안 할 거야 라고 했고 그러면 이제 요들이 곱해주면 뭐예요? 6제곱근 3. 뭐야? 똑같잖아. 3이다 그죠? 두 번째 니은 가볼까? 얘도 좌변 뭐예요? 둘이 뭐 이거 곱하는 것 같아. 세제곱근 A에다가 곱하기 세제곱근 B. A, B가 양수라는 말이 있으니까. 그치? 그래서 이거는 뭐다? 세제곱근 AB가 될 텐데 자 우변 얘가 말하고 싶은 건 뭐야? 이게 세제곱근 AB 아니냐? 아니 참이네요. 됐죠? 그 다음에 디귿 첫 번째 녀석은 A제곱근 A입니다. 두 번째는 3A 제곱근 64예요. 뭐예요? 4의 3승이요. 그때 뭐 해주세요? 이 3과 이 3은 약분 가능합니다. 다시 뭐라고? A제곱근 4잖아. 그러면 둘이 같아진다? 아, 안에 있는 게 똑같나 보다. A는 4, 참이죠. 다. 리을. 일단 안에서부터 천천히 하자. 얘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A제곱근 B입니다. 그 녀석을 또 A제곱근 안에 집어넣지. 뭐가 됐어? 이 둘이 곱하는 거죠. 헷갈리지 말고. A제곱 제곱근 B가 됐어요. 자, 얘는 뭐예요? 이거잖아. A제곱근 B. 맞죠? A제곱 제곱근 B. 참. 그래서 답은 몇 번? 5번. 다 맞네. 됐음? 그래서 이건 아까 말했듯이 그냥 어려워 보이기 위해서 노력만 했을 뿐 그냥 대입해서 그냥 단순히 연산. 거듭제곱근은 요 정도 수준. 알았지? 여기서 이제 지수로 바꿔서 푸는 문제로 가보면 거기는 좀 어려운 문제 있을 텐데 원래는 이제 그것도 거듭제곱근을 풀어보자를 연습시키는 문제가 있어야 정상인데 얘는 없네. 그래서 아마 지수로 그냥 바꿔서 풀게끔 만들고 싶었던 것 같아요. 요 정도만 하면 거듭제곱근은 끝. 이지하다 그죠? 자, 그럼 이제 어디로 가보자? 이제 진짜 지수 가보자. 자, 지수도 역시 다들 기억나나 모르겠다. 지수에 대해서는 역시 뭐 방학 때 한번 했었던 거라 약간 요약하듯이 싹 들어가 보면 어디겠어? 여기다 쓰자. 자, 아까 말한 대로 지수를 이제 뭐 한다? 확장을 해나갈 거야. 그래서 자연수에서 정수의 범위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지수 영승. 영승 얼마예요? 주영씨? 1. A의 마이너스 1승. 마이너스 1승 얼마예요? A분의 1. 그렇지? 그래서 A의 마이너스 n승 같은 경우에는 뭐 표기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A의 역수를 n승하거나 A의 n승을 역수로 만들거나 그냥 이걸로 쓸게요 일단은. 그래서 어쨌든 마이너스 승, 지수가 마이너스면 전부 다 뭐다? 역수 만들고 있는 거다. 그치? 그러면 이제 정수 범위까지 넘어갔잖아. 그리고 나서 정수에서 또 더 넓은 범위로 가기 위해서는 유리수. 유리수와 정수는 결국 뭐다? 분속꼴이냐 그냥 뭐 정수 하나만 더 있냐.
그래서 분수꼴의 지수를 만들기 위해서 n분의 1승부터 설명해주면 분모에 있는 n은 뭘 만든다? n제곱근을 만들러 간다. 자, 요거는 한번 더 설명 좀 해보자. 얘를 설명을 하는 방법은 이제 우리가 지수법칙이잖아요. 지수법칙. 예를 들어서 A의 X승에다가 A의 Y승을 곱해주면 지수끼리 더하면 돼요. 이 지수법칙 있죠. 이 XY가 이제 뭐가 될 거다? 자연수가 아니라 어느 범위까지 넘어가도 실수 범위까지 넘어가도 성립합니다. 라는 거를 딱히 증명하지 않고 그냥 이제 지수가 자유자재로 막 실수의 범위까지 막 넘어가도 되네. 그래서 지수 법칙은 이렇게 할 수 있어. XY가 지수일 때, 실수일 때도 쓸 수 있어. 라는 거를 그냥 받아들이러 갈 거거든. 그래서 요 녀석을 설명하는 방식도 실수의 범위에서의 지수에서도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라는 약속은 이미 알고 있는 상태로 설명합니다. 순서가 거꾸로 됐어요. 증명을 딱히 하는 방법이 없고. 그래서 고등학교에서는 어떻게 받아들여 주냐면 이게 다시 한번 뭐야? 아직 몰라. 하지만 n승을 해주면은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는 것까지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로 간다고. 그럼 지수 법칙에 의해서 이거 뭐해? 둘이 곱하잖아. n분의 1과 n 곱하면 얼마예요? 1이잖아. 그래서 a이 1승이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노란색 부분을 가리고 보면 결국 뭐야? n제곱을 하면 a가 되는 수. 다시 뭐라고? n제곱을 하면 a가 되는 수. 그게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어? a의 n제곱근. 근데 우리가 이제 지수에서는 항상 양수를 다루게 될 거니까 뭐? 이게 되는 거지. 누가? 얘가. 그래서 A의 n분의 1승은 n제곱근 A예요 라는 걸 이제 받아들이고 간다고. 다시 한번 왜? 실수 범위에서도 지수 법칙이 성립한다는 전제 하에 설명합니다. 뭔 말할? 딱히 증명하거나 하진 않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뭐다? n분의 m승은 이건 뭐 딱히 그런 건 없고 n제곱근. 분모에 있는 놈은 제곱근을 만들어 가고 분자에 있는 놈은 그냥 지수 상태로 남겨놓고. 여기까지 됐죠? 끝. 그럼 이제 분수 범위까지 벗어났어. 유리수 범위까지 넘어갔어. 이제 실수로 가기 위해서는 추가해야 되는 게 누구야? 무리수 지수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뭐 2의 루트 2승이나 2의 루트 3승이 되는데 이게 존재하지 않는 건 아니고 이거 자체가 방금처럼 뭔가 특별한 의미를 갖는 건 아니고 그냥 지수가 루트 3일 뿐. 지수가 그냥 루트 2일 뿐. 알았음?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게 존재는 하지만 딱히 의미적인 해석은 하지 않고 그냥 이런 범위에서도 성립한다라고 하면서 이제 지수 법칙은 뭐가 성립할 거야? 자연수가 아니라 정수가 아니라 유리수가 아니라 어디? 실수 범위까지 넘어가더라도 항상 성립할 거야. 그래서 네 가지 지수 법칙을 다시 설명을 하러 가는데 요 녀석은 중학교 때보다 훨씬 간편해졌죠. 막 뭐 x가 클 때, y가 클 때 나눌 필요 없이 이제는 음수지수나 0이라는 지수 다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이 녀석에다가 이 녀석을 해주면 두 지수 아까 했던 것처럼 뭐 하기? 곱하기. 그 다음에 뭐 있냐? A의 x승에다가 B의 x승을 곱하면은 합쳐가지고 x승 만들기. 그때 요런 거 보면은 x가 뭐일 수 있어? 2분의 1. 이제 x는 실수로 갈 거잖아. 그지? 그러다 보면 실수 중에는 뭐도 있을 수 있어? 2분의 1. 2분의 1의 의미한 게 루트잖아. 루트 A와 루트 B를 곱했는데 루트 AB가 되기 위해서는 AB는 음수여서는 안 돼. 그래서 여기서도 항상 양수일 때만 성립합니다. 음수는요. 그런 수는 존재하지 않는 뭐 허수이기도 하지만 법칙 자체가 깨지는 형태가 나오기 때문에 법칙을 설명할 때는 양수인 상태로만 설명합니다. 알았죠? 끝. 그럼 지수 단어에서 개념 설명 끝이야 이게. 이제부터는 뭐 유형 설명이 남았지. 됐음? 지수는 이게 다예요. 진짜 별거 없다 그죠? 자,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유형들 몇 개 설명할 건데, 자, 우리가 방학 때 한번 했었거든. 그래서 먼저 풀고 그거에 관련된 설명. 방학 때는 이제 설명을 하고 한번 풀어봐였다면, 요번에는 이제 거꾸로 갈 겁니다. 먼저 기억을 더듬어서 풀어본 다음, 그 다음에 내가 다시 한번 싹 정리해주는 식으로. 알았죠? 특히 요 앞쪽은 좀 쉬운 단원이라서 더. 자, 그래서 말이 너무 길다. 어디로 일단 넘어갈 거냐면요. 문제를 좀 많이 풀어볼까?
일단 35분 풀고 계세요. 내가 번호 앞에서 써놓을게. 뭐 그리고 혹시 기억 안 나는 사람들은 일단 넘겨놔. 내가 설명 안 하겠다는 건 아니니까. 먼저 해보라는 것뿐이지. 그 다음 45번. 그래서 방학 때보다는 좀 더 많은 문제를 풀게 될 거예요. 설명이 조금 시간이 단축될 거라. 이거 해볼까? 10번, 55번. 68번. 여기까지 하자. 풀고 풀이하면 9시 되겠다. 봅시다. 다음을 만족하는 어쩌고 저쩌고.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뭐랄까 거듭제곱으로 나와 있는 걸 지수로 고치기 위한 복잡한 거듭제곱근 상태에서. 근데 이거보다 훨씬 복잡할 거고 이거는 그 중에서 좀 심플한 형태인데 두 가지 좀 뭐랄까 두 가지 풀이 방법을 좀 설명하기 좋은 문제라서 그냥 이거 한번 풀어보라고 한 거예요. 일단 나 같은 경우는 어떻게 좀 푸는 편이냐면은 일단 밑이 싹 다 A로 고칠 거야 라고 하면서 A 하나 딱 써놓고 나서 지수들만 쫙 고민을 하는 약간 그런 식으로 푸는 게 이제 내가 하는 스타일인데 지금은 A니까 당연히 A로 보이겠지만 뭐 예를 들어서 6, 뭐 2, 3, 뭐 6, 뭐 12 이렇게 있으면 뭐 하겠어? 2의 거듭제곱 따로 3의 거듭제곱 따로 계산하겠지? 맞죠? 뭐 그거는 이제 문제마다 달라지고 왜 이래 이거. 아무튼 지금은 A입니다. 그래서 나는 어디서부터? A에서부터 출발할 거야. 자, 지수 하나씩 하나씩 볼까? 처음에 A의 몇 승? 요거 하나 1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뭐 있어? 곱하기가 있네. A의 거듭제곱 곱하기 A의 거듭제곱은 지수 법칙에 의해서 지수끼리 더해주면 됩니다. 몇 승이 있어요? 2분의 1승 있네요. 또 곱하기네요. 더해야지. 몇 승 있네요? 4분의 3승 있네요. 근데 그 녀석을 뭐 해버렸어? 전체 세제곱근을 씌워버렸어. 전체 3분의 1을 곱해버렸어. 여기까지 따라봤음?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서도 A의 거듭제곱이 발생할 건데 나누고 있어. 뭐 한다 우리는? 지수 법칙에서 지수끼리 빼자. 또 안에서부터 출발해 봅시다. 뭐 있어요? A의 1승이 있어요. 1. 곱하기가 있네요. 더하기. 세제곱근 K승. 그럼 뭐야? 3분의 K승. 그 녀석을 전체에 뭐 씌워버렸네? 6제곱근을 씌워버렸네. 우리는 6분의 1 곱하자. 끝. 근데 그게 1이 됐대. 1이 됐다는 건 뭐야? A의 영승이지 뭐. 그죠? 그래서 지수가 딱 계산했을 때 뭐가 되도록 0이 되도록 하는 K만 구해주시면 끝날 겁니다. 요거 계산은 안 할게. 알았지? 이게 이제 내가 하는 스타일. 그 다음에 정승재 쌤 수업이래. 그 계산 방식 내가 항상 수업할 때마다 알려드리는데요. 뭐 정승재 쌤 방식이 편하다는 애들도 꽤 많아가지고 다른 쌤들 거 다 설명 좀 몇 개 예전에 해봤었는데 다른 것들은 다 필요 없고 정승재 쌤 걸 좀 편해하는 애들이 좀 있더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이것도 같이 알려줍니다. 문제 좀 다시 쓸게요. 너희들은 이제 뭐 분필이 아니라 그거니까 그거 뭐야 종이 그 뭐야 책에 써져 있는 걸 풀다 보니까 지우지는 못하겠지만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곱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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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결되어 있는 놈들마다 전부 다 뭐해? 끊는 거지 이렇게. 그죠? 끊어요. 끊었을 때 그 끊긴 거듭제곱근 저기 긴 거 이거 이런 것들은 뭐 앞에 3 여기 3 여기도 6 이런 거 좀 써주고 그러고 나면 결국 뭐 하? 여기다 곱하고 있는 거야. 여기도. 물론 여기는 나누기 뒤에 곱한 거니까 이거는 바로 좀 쳐주고. 그러면 앞에서부터 끄는 놈들 마다 전부 다 분수로 나타내면 돼. 지수. 여기는 뭐야? 이게 2가 있잖아. 6분의 1승. 여기는 뭐야? 원래는 약분하면 되는데 그냥 쓸게. 12분의 3승. 나누기 뒤에서 A 6분의 1승. 18분의 K승. 이런 식으로 끊어가지고 하나를 지수로 고치는 게 이게 약간 정승재 쌤 스타일. 요거는 이제 조금 연산 자체는 좀 늘어질지 모르나 그걸 만드는 과정 자체에 암산이 없어가지고 거의 없어가지고 뭐 곱하기 정도 말고는 없잖아. 그래서 이게 더 편하다 하는 사람들도 있더라고. 내가 하는 거는 좀 암산이 들어가거든. 나중에는 막 통분 바로바로 할 거야.
보자마자 자 1 더하기 2분의 1가 몇 승? 2분의 3승 더하기 4분의 3 얼마? 뭐 4분의 뭐 얼마야? 4분의 9 뭐 이런 식으로 할 거거든. 그냥 암산으로 들어갈 거라서 그거는 이제 좀 연산 싫어하는 애들은 또는 불편해하는 애들은 그거 좀 어렵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두 번째 버전 요것도 많이 내가 알려줍니다. 어쨌든 결론은 이게 이 영승이 됩니다. 결국 마지막에 지수법칙 써서 저거로 돌아오겠지. 물론 계산하면서 돌아오겠지. 알았죠? 알았죠? 예, 끝. 그래서 답 뭐 나오더냐? 2분의 뭐 몇 나오더냐? 21? 답은 5번이래요. 알았죠? 계산은 생략하고. 두 번째, 숨차. 45번 가보자. 자, 요 문제는 별표. 요거는 내가 아까 얘기했던 내 설명이 필요한, 너희들이 이제 몰라서가 아니라 그래도 한 번은 유형 설명이 필요한 그런 녀석인데, 이거 딱 보자마자 기억하세요 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자연수의 지수가 뭐여야 자연수가 된다? 무조건 자연수. 물론 영승도 있긴 하지만. 알았음? 영승은 이제 우리가 안 할 거라서, 안 나올 거라서. 자연수의 자연수승이 자연수다. 요 형태 꼭 기억하세요 했던 유형이 바로 이거고요. 그 유형의 제일 마지막 문제가 몇 번이냐? 하나 유리수 뭐 이런 거 나온 거. 46번. 요 문제 별표 좀 쳐놔요. 요 46번이 이거 모의고사 기출문제입니다. 그래서 학교 시험에서 꽤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문제 자체를 좀 봐두고 나중에 내가 내신 기출을 베이스로 한 내신 대비 교재 나눠주게 될 텐데, 부교재 없는 학교들은, 부교재 있는 학교들은 부교재 갈 거고 없는 학교들은 내가 나눠줄 건데, 어쨌든 내가 나눠주는 거 보면은 내신 기출들 싹 여기 전국에 있는 모든 학교 거들 모아놓은 건데 이거 진짜 많아요. 알았죠? 이 문제 진짜 많이 나오고 생각보다 난이도 높은 버전이 나오는데 그때 46번의 형태 생각보다 많이 나와. 알았음? 이거 어쨌든 잘 봐둬야 되는데요. 지금 그래서 45번 한번 풀어보자. 어떻게 된다? 이게 뭐야? 3의 6분의 5승입니다. 맞죠? 근데 이 녀석이 뭐래? 어떤 자연수에 몇 제곱근? n제곱근이래. 그러면 이제 이 형태를 만들었거든. 근데 우리한테 필요한 건 뭐다 얘들아? 한쪽은 자연수만 한쪽은 자연수의 자연수승 또는 자연수의 지수꼴 거듭제곱꼴, 한쪽은 그냥 자연수만. 그러면 한쪽을 없애자. 누굴 없앨까? n분의 1을 없앨까? 양변을 몇 승? n제곱을 취해봅시다. 그럼 좌변은요? 3의 6분의 5n. 근데 그게 뭐? 자연수. 자, 그러면 얘가 뭐여야 된다? 지수에 있는 6분의 얼마? 6분의 5n. 얘가 뭐여야 한다? 자연수가 돼야 되는 거야. 그러면 가자. 분수꼴의 수가 자연수가 되는 방법은 뭐야? 분모가 다 약분돼서 사라진 거지. 즉 누가 가지고 있다? n이 가지고 있다. 누구를? 분모에 있는 6을. 즉 n은 뭐다? 6의 배수가 되는 거죠. 따라서 2보다 크거나 같고 100보다 작거나 같은 6의 배수들은 몇 개? 6부터 96까지 16개. 됐습니까? 하고 끝내시면 됩니다. 됐나요? 자, 다시 한번 잘 기억하세요. 이거 로그에서 또 나올 거야. 사용 로그로 가도 계속 나올 거고, 로그 함수는 지수함수에서 또 나올 겁니다. 되게 자주 나오는 문제니까 잘 봐두고, 이 녀석의 최종 버전은 사실 46번은 아니야. 46번보다 좀 더 어렵게 꼬여있는 버전이 있고, 그게 이제 모의고사 기출 문제가 될 거예요. 아마 저기 뒤에 행복한 1등급에 있을지 없을지 내가 지금 맞풀 행일이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어쨌든 조만간 그 형태에 또 만나게 될 겁니다. 알았죠? 오케이. 자, 그 다음에 몇 번이야? 50번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 전에 내가 설명을 했었어야 되는데 하나 건너뛴 게 있어서 요거는 좀 이따가 쉬고 나서 좀 풀어보는 시간 좀 줄게요. 이거는 일단 50번 내가 빠뜨렸어. 자, 50번은 사실은 내가 설명하고 싶어서는 아니고 내가 맨날 이거를 안 한 채로 그냥 숙제로 그냥 내버리다 보니까 나 한 번 설명하고 싶었어. 오랜만에. 그냥 뭡니다? 너희들 눈에는 익숙하지 않지만 8분의 1을 다시 정확하게는 10의 8분의 1승을 뭐 하면 제곱을 하게 되면 지수끼리 곱해지면서 몇 승이 생긴다? 4분의 1승이 생긴다. 즉 이거 제곱한 게 얘고 이거 제곱한 게 얘잖아. 그지? 그게 잘 보여야 됨. 이제 너희들의 머릿속에 2승을 제곱해서 4승이 되는 이런 자연수의 범위에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유리수, 실수 전체를 갈 거기 때문에
루트는 오히려 잘 보일지 몰라도 유리수인 분수꼴에서는 제곱관계, 삼승관계, 사승관계 이거 잘 확인해 주세요. 꼭 발견을 하세요. 알았죠? 어쨌든 지금은 뭐다? 너무나도 대놓고 좀 기본 문제죠? 뭐? 합차. 그래서 10의 몇 승? 4분의 1승 마이너스 1. 제곱 빼기 제곱. 그래서 이들을 곱해주면 10의 2분의 1승 빼기 1. 또 합차. 여기도 뭐야? 10의 1승 빼기 1. 답은 뭐? 9 하고 끝나는 거지. 알았나요? 예. 그거 어쨌든 제곱관계 있다, 삼승관계 있다를 발견하세요라는 문제를 한번 풀린 거고. 그 다음에 55번으로 가볼까? 넘어가도 됩니까? 자, 55번 풀어볼 건데 얘들아 이거 어떻게 풀었음? 채원이 어떻게 풀었어 혹시? 그렇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묶는 게 사실은 더 기본 풀이기는 해. 근데 이게 학교에서도 그렇고 문제집에서도 그렇고 기본 풀이를 뭐 하더라? 분모 분자에 2의 6승을 곱한대. 그거 찾는 게 기본이 맞을까? 곱해주면 뭐가 되냐면 분자는 전개하는 게 아니고 그냥 둬요. 2의 몇 승이야? 5승? 그럼 분모는 전개를 해요. 분배해주면 뭐야? 2의 5승. 분배는 뭐야? 2의 4승. 그런 식으로 쭉쭉쭉 가서 2의 2승, 2의 1승까지. 그때 뭐가 보여? 약분이 되는 게 보여서 답은 64인데 2의 60, 2의 6승. 6인데 이게 2의 6승을 곱하는 게 기본 풀이가 맞을까? 난 솔직히 모르겠어. 그게 아니라 너네가 수원 마지막에 저기 어디야? 등비수열 쪽. 수열을 단원에서 등비수열 쪽 보면은 내가 이제 위치 똑같은 놈들 거듭제곱 하고 있는 놈들 더 하세요라고 할 때 뭐로 묶으라고 해? 지수가 제일 작은 놈. 그지? 차수가 제일 작은 놈으로 묶는 게 기본 아니야? 나는 이게 묶는 것 같거든. 분모만 묶어도 좋고 분자도 원래는 같이 묶겠지. 이 풀이가 그냥 떠오르지 않는 사람들은. 그래서 나는 이게 기본 풀이 같아. 그냥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 그럼 분모도 묶어요. 2의 밑이 2로 똑같은 놈의 거듭제곱들을 뭐 하고 있으니까 더하고 있으니까. 그때 누구로 묶어? 지수가 낮은 놈, 작은 놈. 누가 제일 작아? 제일 작은 거 지수가. 마이너스 5승이지. 마이너스 1승이 아니라. 그죠? 그럼 2의 마이너스 5승을 묶어봐요. 그럼 첫 번째 녀석은 2의 4승, 2의 3승, 2의 제곱, 2, 1까지. 그럼 이게 약분되는 거 아닐까? 나는 이건 것 같아. 이건 내 개인적인 의견이라고 지금 얘기하죠. 이건 나는 어쨌든 항상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근데 책에서는 위의 방식으로 풀어. 분모 문제 2의 6승을 곱하면 이렇게 된다. 약분되는 게 바로 보인다. 근데 저 6승이 바로 보일까? 밑에 게 떠오르기 전에 먼저 위에 게 떠오를까? 그거는 솔직히 난 모르겠어요. 어쨌든 그래서 두 가지 풀이가 있다. 알았지? 지수 더하기 밑이 똑같은 놈 지수꼴을 다 더하기 하고 있는 건 사실 지수가 낮은 놈, 차수가 작은 놈으로 묶는 게 맞거든. 그치? 그 다음에 마지막 68번은 어디겠어? 이거는 이제는 잘 하겠지만 처음에 수원을 처음 배우자마자 지수법칙 요거 딱 배우자마자 풀어보세요라고 하면은 전부 다 뭐 하고 있냐면은 루트 씌우고 있어. 누구에다가? 주어진 놈에다가. 왜? 옆에 a x승이 나와 있으니까. 2x승은 없거든. 그래서 루트를 씌워서 a x승이 얼마다? 루트 3이다 해서 그걸 대입하고 앉아있어. 뭐 틀린 풀이는 아니겠지만 3x승이지 3승이지. 그럼 3루트 4? 근데 그 불편하지 않냐? 그죠? 루트가 막 분모 분자에 들어가 있고 법문수 꼬리고 하면 너무 지저분하잖아. 그래서 이거는 A의 2x승 자체를 괜히 루트를 만들지만 3이 얼마나 깔끔한 정수냐. 근데 굳이 뭐하러 루트를 만들어? 그래서 구하고자 하는 놈에다가 뭐 하셈? AX승을 곱함으로써 2x승을 바로 대입할 수 있게. 맞죠? 이것도 A의 2x승의 제곱이거든. 얘는 A의 2x승의 역수거든. 이렇게 집어넣으면 돼. 알았지? 근데 이제는 나 같은 경우는 사실 AX승 안 곱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다른 걸 곱할 거야. 나는 누구?
3x승. 결론은 아까 그 문제의 풀이를 보면 알아. 역수가 들어와 있었잖아. 그지? a에 마이너스 3x승 있었잖아. 아까. 2x승인가? 있었잖아. 불편하거든. 그러면 요걸로 가는 게 더 낫지 않을까?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이제 내가 푸는 방식이고, 그래서 이거는 뭐다? 이거 3승하면 되니까 결국은 9 플러스 3분의 27 마이너스 1. 그래서 2로 약분해주면 13이고 6분의 13이 답이 나와요. 나는 이제 이렇게 풀어줄 거야, 앞으로는. 알았음? 뭐 없애고 싶어. 마이너스는 굳이 만들고 싶지 않아. 양수승을 만들 때 짝수 제곱으로 만들자. 이게 이제 내가 좀 선호하는 풀이. 알았음?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남아있는 유형들이 조금 이제 설명이 필요한 게 몇 개 있을 텐데, 그건 어쨌든 잠깐 쉬었다 합시다. 47번 일단 풀고 계실래요? 번호 역시 아까처럼 써주도록 할게요. 어디까지 풀었냐 근데? 68번까지 했지. 80번? 근데 잠깐만 얘들아. 자, 80번을 풀 때 아마 안 풀릴 거야. 한 방에. 그때는 주변에 있는 다른 문제 중에 76번을 풀라는 건 아닌데 대충 어떻게 풀지를 좀 참고해서 보고, 이거 76번 보자마자 보일 거거든. 그 보고 80번을 좀 참고해서 푸세요. 알았죠? 어쨌든 80번 푸시고 그 다음에 82, 85 가보자. 이렇게 푸는 건 요 4개입니다. 자, 풀어볼까요? 한 10분 정도 드린 것 같아요. 자, 가보자. 아마 다들 80번의 문제지 나머지가 문제지는 않을 것 같아. 자, 일단 47번부터 보자. 대소 비교해주세요 라는 문제를 앞으로 총 몇 번? 이거 포함해서 많으면 4번. 적으면 한 2번 정도 만납니다. 원래 이제 4번으로 쪼개면 언제 만나냐면 거듭제곱해서 1번, 지수에서 1번, 그 다음에 지수 함수에서 1번, 로그 빼고 지수 함수에서 1번, 지수 부등식에서 1번. 이렇게 해서 총 4번을 만나게 되는데, 결국은 거듭제곱근이나 지수나 같은 단원이고 지수 함수나 지수 부등식이나 같은 단원이라서 뭐 적게 보면은 한 2번이겠지 결국은. 그치? 그때 이제 지수 함수나 지수 부등식을 할 때 내가 또 이제 예전처럼 좀 몇 문제 가지고 올 건데, 그때 해줄 얘기가 앞에서랑 좀 다른 점이라고 하면서 뭔가 강조를 하나 해줄 거야. 지금 너네가 만나는 건 기준 하나가 명확하게 같아. 밑이 똑같거나 지수가 똑같게 하거나. 오케이? 밑이 똑같은 상황에서 뭐 대소 비교하는 거는 사실은 비슷하죠. 그건 오히려 지수 함수 때 사실은 더 많이 할 얘기. 밑이 똑같은데 밑이 1보다 작으냐 1보다 크냐에 따라 증가함수, 감소함수가 달라져서 그거 비교하는 게 이제 지수 함수의 기본 문제. 거기서 나오는 대소 비교에. 근데 지금은 밑이 똑같은 거는 생각보다 많이는 없고 보통 지수를 같게 만드는 문제. 그래서 일단 A를 고쳐주면 뭐예요? 10의 6분의 1승입니다. 그죠? 두 번째 B는요? 5의 2분의 1승이고요. 물론 거듭제곱근을 풀어도 돼. C는 얼마야? 28의 6분의 1승입니다. 자, 요 녀석의 밑은 당연히 미쳤잖아. 다 다르잖아. 그죠? 우리는 누굴 맞춘다? 지수를 맞추러 갈 거야. 지수를 맞추러 가는 방법이 일단 누구? 분모를 맞추는 거지. 12분의 몇 승? 2승. 얘는 12분의 몇 승? 6승. 얘 6으로 맞추면 되네요. 뭐하냐 나 지금. 이 6분의 1승 얘는 뭐야? 6분의 3승 얘는 뭐야? 6분의 1승 그대로네.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어떻게 맞춰준 거? 얘는 그대로 가고 얘는 5의 3승을 전체 6분의 1승 한 거라고 생각해주면 차이가 너무 많이 나는데 지금 이거는 지금 6분의 1승 안에 10이 들어가 있고 얘는 125가 들어가 있고 얘는 28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럼 지수가 똑같은 상황에서 당연히 누가 클수록 밑이 클수록 큰 수가 되는 거지. 제일 큰 125 얘가 제일 큰 거고 그 다음에 제일 작은 거는 28보다 10이 작죠. A. 그래서 답은 A, C, B 순서로 커진다. 답은 몇 번? 2번.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래서 12분의 1승으로 맞춰주는 거, 뭐 6분의 1승으로 맞춰주는 거, 어떤 문제는 또 4분의 1승으로 맞춰주는 거. 오케이? 그런 식으로 이제 지수를 갖게 만든다. 근데 나중에는 미치 같은 건 너무 쉽고 지수가 같은 게 아니라 누구를 맞추는 거 하나 더 있다 그랬어?
기억나? 밑, 함, 정 기억나? 밑은 달라. 같게 할 수가 없어. 그 다음에 지수는 지금은 지수 맞추기였잖아. 지수는 물어보는 거야. 그래서 맞추게 되는 게 함수값. 그 값 자체. 그 문제 기억나냐 너네? 3의 A승이 5이고 8의 B승이 25일 때 A와 B의 대소 비교해 주세요. 이 문제 기억나? 내가 이제 로그 지수함수 들어가면 다시 한번 보여줄 문제인데 이거는 지수에 있는 A, B를 물어보잖아. 밑은 하나는 3이고 하나는 8이야. 같게 할 수가 없어. 그죠? 그래서 같게 할 수 있는 게 다시 한번 밑, 함, 정. 밑은 다르고 정역 정역 이제 지수 또는 진수겠지. 정역을 물어보는 거니까 맞출 수 있는 후보는 함수값밖에 안 남았어. 그 함수값이 뭐다? 얘네. 그래서 양변을 제곱을 해버리게 되면은 첫 번째 녀석은 9의 2승이 25다. 그래서 이제 그때 어떤 거 풀게 되겠어? 하나는 9의 x승, 하나는 8의 x승. 1 넣었을 때 큰 게 당연히 밑이 큰 거겠죠? 그때 1보다 큰 25라는 값이 나오도록 하는 얘가 A고 얘가 B겠지. B가 더 커요. 이거 하는 거 있잖아. 이제 그때는 또 다른 후보 하나가 더 맞출 수 있는 후보가 될 거다. 알았음? 뭐 그런 식의 문제까지 가서 이제 최종 버전이 되는 거고 지금은 좀 쉬운 버전. 밑이 같거나 그것도 심지어 같은 것도 뭐 자연수일 거야. 밑이 2분의 1이 돼서 뭐 1보다 작은 거는 지수 함수에서 할 얘기고. 알았죠? 뭐 그런 거. 또는 지금처럼 지수 맞추기. 그 다음에 82번부터 하고 올게요. 자, 82번은 뭐예요? 이것은 이제 82번, 85번은 사실 같은 한 세트인데 이거 이제 기본적으로 내가 풀 때 뭘 하라고 시키냐면은 일단 내가 마지막에 구하고자 하는 걸 쳐다봐. x와 y를 가지고 뭐 역수로 만든 것도 이상하기도 하지만 일단 더하기 빼기 하고 있다. 그치? 뭐 통분을 한다고 쳐도 분모는 곱이지만 분자는 결국 x, y에 대한 합이란 말이야. 어떤 이상한 개수가 붙은 채로. 그 x, y를 더하고 싶은데 지금 x, y가 어디 붙어 있습니까? 지수에 붙어 있습니다. 지수에 붙어 있는 놈을 따로 계산을 하는 방법은 없어. 그거 배우는 게 이제 로그고. 그지? x가 뭔지 y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지수끼리 더하고 싶다. 밑이 같아져야지. 근데 지금 밑이 같아 달라. 24랑 3은 너무 다르다. 그치? 그래서 밑을 같게 할 수 있는 재료가 어디에 있어? 우변에 있는 거죠. 그래서 얘는 뭐다? 2의 x분의 5승. 얘는 뭐다? 2의 y분의 7승. 그러고 나면은 이제 x분의 5, y분의 7 일부러 형태도 맞춰놓은 거겠지 당연히. 그때 밑이 2로 똑같으니까 둘이 뭐 해버리면 나누게 되면은 지수끼리 뭐 할 수 있다? 뺄 수 있다. 그래서 그걸 물어보는데 그게 답은 뭐야? 8. 2의 3승이네. 답은 3이 되겠지. 이거. 됐죠? 이거에 한 가지 더 업그레이드 버전이 바로 유형 85번을 포함하는 유형 몇 번? 14번인데 이번에도 똑같아. 지수에 있는 x, 지수에 있는 y, 지수에 있는 g들을 뭐 역수의 형태도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든 더하기 빼기를 하고 싶거든? 근데 밑을 갖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방금 문제랑 좀 다른 게 뭐야? 우변에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재료가 없습니다. 맞죠? 그래서 이 문제는 어떻게 풀라 그랬어? 동현시. 그렇지. 는 K로 잡고. 그러면은 이제 2x승은 K, 2는 K의 x분의 1승. 5의 y승은 K, 5는 K의 y분의 1승. 10분의 1의 g승은 K, 10분의 1은 K의 g분의 1승. 그래서 이제 요 놈들끼리, 지수들끼리 더하고 싶어? 그러면 양변을 곱해버리면 되겠네. 좌변은 1. 그래서 K가 뭐든지 간에 지수는 무조건 뭐다? 0이다. 그래서 내가 구하고 싶은 게 지수에 들어가 있네. 답은 0, 2번 하고 끝나는 거잖아. 됐죠? 우변에 뭐 밑을 갖게 할 수 있는 재료가 없다. 없으면 뭐 하자? 는 K. 우리가 직접 K라는 밑을 잡고 풀자. 됐죠? 근데 이 녀석의 이 문제, 이 82번, 85번 문제는 언제 한번 또 나와요? 로그 단원으로 가면 또 나온다. 그치? 그때는 로그로 푸세요. 지금은 지수로 푸시고요. 왜냐면은 뭐 자주 나오는 얘기는 아니지만 로그를 이용해서 푸시오, 지수를 이용해서 푸시오라고 방향을 잡아버리는 서술형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종종구 제외하고 나머지는 서술형이 있으니까 그거는 좀 로그 때는 로그로 꼭 풀고 연습을 하러 갑시다. 알았죠? 자, 어쨌든 그때 한 번 더 만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80번을 돌아와 보면 뭔가 지수에 있는 A와 지수에 있는 B들을 막 더하기 빼기 하래. 근데 밑이 이미 같아져 있잖아 이번에는. 그지? 그럼 쟤네들끼리 더하기 빼기 하고 싶은데 문제는 뭐다? 물어보는 놈의 밑은 10이고 주어져 있는 놈의 밑은 60이야. 그래서 이 문제는 뭐가 포인트?
12가 도대체 어디서 튀어나온 거임? 그걸 찾아와야지. 요게 이제 포인트. 이걸 찾는 거랑 못 찾는 사람이랑 이제 갈라질 거다. 또는 찾아야 된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과 못 하는 사람은 갈라지겠죠. 12는 뭐예요? 주어져 있는 수를 잘 이용해보면은 5분의 60이야. 그러니까 60에서 5를 나누면 돼. 그 5가 뭐예요? 60의 2승. 60의 1-2승. 그래서 12의 1-a분의 1승 그거 자체가 60이 되는 건데 물어보는 놈 다시 한번 잘 보면은 1-a분의 1승 보이지? 요렇게 물어보고 있잖아. 그래서 결국 이거는 60에 대하여 2a 플러스 b승을 해주시오. 됐음. 그래서 좀 더 풀어 써주면 60의 a승을 일단 제곱한 다음에 60의 b승을 곱해주시오. 근데 60의 a승이 5죠? 60의 b승이 6이죠? 그래서 답은 150이에요. 오케이? 요거는 아마 한번 풀어보고 나면 그 다음에는 뭐 무조건 잘해 이거는 아니기는 한데 그래도 일단 밑이 이상해. 10이라는 밑이 갑자기 생뚱맞게 막 튀어나왔잖아. 그 녀석을 만들어 볼까라는 생각을 나중에 하게 될 겁니다. 수가 좀 달라져 있는 채로 아마 내가 기억이 맞다면은 일품인가 뭐 블랙라벨인가 거기서도 좀 이 문제를 좀 다루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 모의고사에서도 예전에 사설에서 몇 번 나온 적이 있기도 하고 평가원 말고 어쨌든 그래서 요거는 80번은 별표 하나만 쳐놓을까요? 자주 나온 건 솔직히 아닙니다. 자주 나와서 별표 치는 건 아니고 그냥 이런 생각도 할 수 있어야 돼 를 말해주고 싶어서. 알았죠? 자, 그러고 나면 이제 우리 오늘 해야 되는 내용 거의 다 끝난 겁니다. 이제 남은 거는 활용문. 오케이? 오늘은 이제 숙제풀이가 없는 날이라서 조금 빨리 끝날 것 같은데 마지막 활용형 문제 사실은 내가 설명을 잘 안 하는 녀석이기는 한데 여기 이제 유형 15번 가볼까? 자, 맞다. 이거 정리할 거 있는 사람 일단 정리부터 하세요. 자, 유형 15번 오늘 이제 마지막 유형 하나 해보고 가자. 자, 요거는 사실 이제는 너무 비주류가 됐어. 이제는 솔직히 안 나옵니다. 학교 시험을 제외하고는. 예전에는 있잖아. 이런 문제 진짜 많이 나왔거든. 그래서 수능 대비 막 이런 반을 또는 그런 수업을 하게 되면은 아예 실생활 활용형 문제라고 하면서 이제 이 유형 자체를 따로 떼놓고 설명한 적도 예전에는 있었어요. 나도 이제 저기 이투스에서 일할 때거나 그때는 아예 이 유형 자체에 대해서 지수 로그 단원 안에서 막 아예 이 유형 자체를 따로 설명하기도 하고 했었거든. 뭐 물론 킬러는 아니기는 한데. 근데 이제 요 녀석이 이 문제가 수능에서 안 나온 지가 좀 꽤 됐어. 그래서 요즘에 이제 모의고사에서는 아예 너희들 못 만나볼 거고 내신에서도 잘 안 내. 모의고사에서 일단 잘 안 내니까 학교에서도 낼 이유가 없지. 그래서 그렇게 자주 나오는 녀석은 아니기는 한데 뭐 가끔 나오면 이제 식 처리만 잘 해주시면 됩니다. 그냥 말만 길고 뭐 이상한 방향제 얘기 나오고 뭐 방사능 물질 나오고 그게 이상하게 들어가 있을 뿐 사실은 뭐 하고자 하는 얘기는 너무 뻔해서 이거보다 차라리 훨씬 어려운 건 뭐야? 뭐 일정한 비율로 증가시켜서 인구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있잖아. 또는 박테리아 수가 뭐 어쩌고 저쩌고 증가하고 뭐 감소하고 이런 거 있잖아. 방사능 물질 감소시키고 이런 거. 유리창 통과할 때마다 빛의 양이 얼마만큼 되고 몇 배가 되고 이거. 그런 식을 너네가 만드는 문제가 어렵지. 이런 건 진짜 쉬워. 자, 결국은 뭐 한다? 뭐 방향제의 향이 어쩌고 저쩌고 다 필요 없고요. 이 공식에다가 밑에 있는 값들을 대입만은 잘 해주면 돼. 그래서 뭐야? 방향제 12g, 2시간 후 남아있는 방향제 F1. 두 번째, 8g을 뿌리고 8시간이 지났고 남아있는 양은 F2. 그거를 문제에 맞게. 맞지? 위에 설명 다 있으니까. 남아있는 양 F1. A는 뭐였어? 방향제 뿌린 양 12. 2의 마이너스 3분의 몇 시간? 2시간. F2는 8g을 뿌렸고 2의 마이너스 3분의 몇 시간? 8시간 후. 그때 F1, F2 나눠주세요. 뭐 하면 돼? 그냥 나누면 되지. 그지? 그러고 나면 그냥 지수법칙. 그냥 시키는 거 그대로 따라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물론 이 두 식을 어떻게 처리하지에 대한 내용이 사실 문제가 조금 난이도가 높게 나올 때도 있기는 해. 여기는 지금 터프가 하나도 없기는 한데 터프급 정도 되는 문제가 한두 개 나오기는 한다. 언제? 로그 쪽 가면 좀 있을 거야.
또는 상용 로그 쪽 가면 있을 거야. 상용 로그는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알았죠? 그래서 요 식에서 지수에서 제일 많이 나온 건 당연히 두 식을 곱하기 아니면 나누기겠지. 지수 법칙 쓰려고. 로그에서는 더하기 아니면 빼기겠지. 미치 같은 로그 더하면 어쩌고 저쩌고, 미치 같은 로그 빼면 어쩌고 저쩌고 있잖아. 그 공식. 맞죠? 그래서 요 문제가 그 지수 로그에서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 실생활 활용형 문제가. 어쨌든 위에 나와 있는 설명만 잘 보면서 밑에 있는 값들을 대입해 보면 식이 2개 아니면 3개 나올 거야. 그 식을 원래는 이제 연립하는 거. 근데 지수에서는 그 연립 방법이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아까 말했던 누구누구 곱하기 아니면 나누기. 로그에서는 누구 아니면 누구 더하기 아니면 빼기. 딱 그 2개만 하시면은 끝. 대신 상용 로그는 이제 상용 로그 표까지 좀 읽을 수 있어야 되고, 또는 상용 로그 값까지는 쓸 수 있어야 되고. 알았죠? 네, 그 정도만 하시면 끝납니다. 지수 단어 끝. 됐음? 별거 없죠? 너무나도 쉽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까 싶네요. 지금 다른 반 숙제가 잠깐만 어디까지 나갔었냐면 우리 반이 지금 진도가 더 빠를 것 같은데? 다른 반 숙제가 98번에서 끊었거든. 98번이 어디냐? 서술형 전. 걔네가 무슨 말이지? 수일반. 우리가 무슨 말이지? 월토반. 아씨, 월요일까지잖아. 내일 모레네. 로그는 어떻게 돼? 어휴, 로그 더 많네. 자, 우리 반은 122번까지 갑니다. 알았죠? 자, 대신에 첫 단원 지수랑 다음 단원 로그는 좀 솔직히 문제수가 많아. 100문제 훨씬 넘어간다. 알았죠? 100문제 훨씬 넘어가는데 다음 단원까지는 행복한 1등급 이런 거 싹 다 풉시다. 대신에 지수 함수부터는 쪼갤 거야. 이게 하고 이제 오늘 마칠게. 뭐냐면 이제 이 마플 시너지라는 교재 좀 구성을 보면은 처음에 유형별 문제들이 등장하고 뒤에 서술형이 등장하고 행일이 등장하는데 참고로 행일은 이제 최고 난도 문제고요. 서술형은 그냥 노말급이다. 알았지? 그리고 유형별 문제 안에 베이직이 있고 노말이 있고 그 다음 뭐야? 터프였나? 아, 터프다. 요렇게 해서 이제 크게 보면은 한 5개 정도로 쪼개져 있음. 이거를 다 풀게 되면은 문제가 너무 많아. 물론 다 푸는 게 가장 베스트. 근데 너무 분명히 많아서 숙제 못하는 사람들 진짜 많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로그부터 하고 싶긴 한데 그거는 일단 다음 시간에 해보고 얘기하자. 일단은 첫 단원 지수는 좀 쉬운 편에 속하니까 일단 다 풀어보고 너희들도 어떤 문제가 어떤 난이도가 어느 정도인지 좀 겪어봐야 되니까. 근데 여기서 뭘 하려고 하냐면 예를 들어서 누구는 나 터프나 행일까지 풀어서 이제 좀 진짜 1등급을 목표로 할 거야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뭐 예를 들자면 요렇게 3개 정도만 푸는 걸로. 물론 더 풀면 더 좋고. 알았죠? 그걸 각자 선택할 거야. 뭐 누구는 노말 터프 행일. 또 누구는 나는 지금 당장 1등급은 어차피 목표가 아니야. 지금 당장 3등급을 목표로 하고 싶어. 뭐 2등급을 목표로 하고 싶어.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잖아. 그런 사람들은 사실 행일 풀어보면 질문이 거의 다야. 요번에 지수 단원을 그래서 한번 겪어보라는 거거든. 지수는 그나마 좀 단원 자체가 쉬워서 질문이 많이 없을 수는 있는데 앞으로 로그, 지수 함수, 뭐 어디냐? 로그 함수, 삼각 함수 특히 넘어가면은 그냥 손도 못 대는 사람들 있을 거거든 분명히. 그런 사람들은 차라리 행위를 버리고 뭐 예를 들어서 터프 정도까지만 하든 또는 이제 더 낮은 사람, 우리 반은 없는데 더 낮은 사람들 예전에 이것만 풀리는 애들도 있기는 해. 그거는 어쨌든 이번 지수 풀어보고 나서 각자 정합시다. 따로따로. 알았죠? 그래서 뭐 제일 낮은 버전으로 생각하면은 뭐 베이직 노말이랑 서술형만 풀어야지 해서 터프나 행위를 빼고 이제 요 정도는 한 3, 4등급 정도 목표. 3등급? 3등급을 목표. 4등급 목표는 좀 이상하고. 거기서 좀 나는 2등급 정도는 목표로 하고 싶다. 이런 좀 오바고. 그런 사람들은 어디까지 하는 게 좋겠냐? 노말 터프에다 서술형 정도 섞는 게 낫겠지. 그렇게 해서 이걸 5개로 쪼갰을 때 3개를 각자 선택하는 걸로 갈 거예요. 대신 풀이는 다 같이. 뭐 베이직과 노말과 서술형만 푸는 사람들도 행일 풀이를 들어보면 도움은 다 되거든. 그리고 나 베이직 빼는 사람들도 기초적인 유형이나 유형 설명을 하고 있는 건 사실은 베이직이잖아. 그거를 듣는 것만으로도 저 맞아 저런 유형이 있었지. 난 왜 이걸 이렇게 어렵게 풀었지? 예를 들어 터프 풀 때, 노말 풀 때.
그런 것들이 분명히 듣는 것 자체도 도움이 돼서 풀이는 다 같이 할 겁니다. 근데 어쨌든 숙제는 그런 식으로 조절을 할까 해요. 마플 시너지는 나는 항상 이렇게 숙제 내고 있었음. 알았죠? 그래서 전체 5개 중에 3개 선택. 요번 지수만 풀어보면서 내가 나는 이거 푸는 게 좋을 것 같아를 좀 다음 시간에는 숙제해 오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당장 로그가 대충 봤는데 상용 로그를 같이 나갈 생각이라고 했는데 상용 로그를 같이 나가면 문제수가 거의 뭐 190문제 이래요. 다 못해 이거. 너네가 물론 다 하면 아까 말한 대로 베스트지만 다 못할 가능성이 크거든. 그리고 상용 로그는 어차피 내가 뭐 행일종은 빼기는 할 거라고 해도 어쨌든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생각하면서 내가 이거 풀 거야 저거 풀 거야 좀 생각하면서 오세요 다음 시간에는. 알았죠? 알았죠? 오케이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드렸고 잘 가요.